날씨는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소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명곡이나 명작들도 날씨의 영향으로 탄생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오늘 날씨와 개론에서는 과거 예술인들의 삶과 날씨의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최근 미국과 중국의 공동 연구진이 온화한 기후의 사람들은 좀 성격이 외향적이고 감정적인 성향이 짙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해서 화제가 된 바 있는데요. 이처럼 날씨가 사람들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면요. 예술 활동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죠. 날씨가 사람들의 그 기질을 바꾸는 아주 좋은 예는 미술에서 나타나죠. 예. 예를 들어서 북유럽 또 이탈리아 미술가들의 작품 속에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이 물체의 빛의 효과가 다릅니다. 이탈리아 작가들의 그림이 아주 매우 밝은 것은 기후적으로 결정된 기질의 차이라고 학자들은 말하는데요. 이탈리아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스페인 이쪽은 라틴계 민족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되게 기온이 높고 빛이 풍부한 곳에 삽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들은 좀 낙관적이고 감성적으로 기질이 변하면서 예술적인 일에 탁월함을 보인다고 하죠. 예. 그러나 이제 온도가 낮은 북유럽으로 갈수록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근면하고 인내심이 강하고요. 감정적인 면은 좀 둔감한데 또 성격도 냉담하다고 하죠. 네. 좀 이성적이군요. 네네. 이것은 저 추리연에서 집안에서 사색하는 시간이 많아서 철학과 같은 분야에 아주 탁월함을 보인다는 것이죠. 네. 네, 독일에서 철학이 발달하고 프랑스나 이탈리아는 어떤 미술이 발달한다. 이것도 기후의 영향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그 모르는 분이 없죠. 빈센트 반 고흐 예. 유명한 이제 화가도 집안에서만 작품 활동을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날씨의 영향이라고요. 네, 후기 인상주의 대표적 화가인 고흐 또 고갱 이 두 분은 1888년의 겨울 프랑스 남부 아르르에 있는 노란 집이라는 불리는 작업실에서 2달간 함께 생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화가들이 좀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창작하고 생활하는 것을 꿈꿔왔거든요. 예. 이제 반 고흐가 그랬는데 반 고흐가 이제 평소 존경했던 화가가 고갱입니다. 네. 고갱을 갖다 자신의 작업실로 초대했다고 하는데요. 남프랑스 도시 원래 아르는요 지중해성 기후 영향을 받기 때문에 1년에 300일 이상 아주 맑은 날입니다. 태양이 아주 장렬하는 곳이죠. 근데 이때 이들이 함께 생활했던 11월 초에서 12월 23일 사이에 무려 20일 넘도록 비가 내렸다고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겨울비에 갇혔던 이들은 작업실에서 함께 작업에 몰두하면서 처음에는 서로의 모습도 그려주고 자화상을 서로 그려서 헌정하기도 했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서로의 작품에 간섭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했다고 하죠. 네. 특히 계기가 된 것은 고갱이 그린 해바라기를 그리는 고흐에 대해서 고흐가 비난을 퍼부으면서 둘 관계는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사이로 악화가 됐고요. 급기야 고흐는 면도칼로 자신의 왼쪽 귀를 잘라버리는 발작을 하게 됩니다. 예, 유명한 일화죠. 네. 물론 고흐랑 고갱이 워낙 성격 차이가 커서 생긴 일일 수도 있겠지만 날씨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겠군요. 네. 자, 그런데 비극적인 자해라는 결말을 맞았던 고흐와는 달리 기상이변 덕분에 세계적인 공상과학 소설이 탄생하기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815년 4월 10일 인도네시아 탐브로 화산이 폭발했어요. 1만 년 이래 아주 가장 강력한 폭발로 1,400억 톤의 분출물이 성층구까지 치올려졌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화산재 또 황산 입자가 태양빛을 가리면서 전 지구 평균 기온이 거의 한 3, 4도 정도 떨어졌고요. 여름에도 폭설이 내리는 이런 날씨가 벌어졌죠. 여름의 폭설이요. 네. 그리고 그 이듬해 1816년엔 유럽과 북미에서 여름이 사라져버린 아주 기괴한 해로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1816년 여름에 영국의 두 낭만파 시인이죠. 바이런, 셸리. 바로 이 사람이 그 스위스 제네바의 디오다티 별장에서 함께 지냅니다. 근데 그의 여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겨울같이 아주 네. 매우 춥고 비가 쉴 수 없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들 일행은 별장에 이제 갇히게 되었죠. 네. 그런데 일행에는 이제 바이런의 주치였던 존 폴리도리 또 셸리의 부인인 메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며칠째 집에 갇혀 있던 이들은 음산한 분위기에 어울리는 괴기 소설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잘 써졌을 것 네. 같아요. 바이런은 이제 흡혈귀에 관한 내용을 쓰다 말았는데 그 대신 그의 여름에 실제로 일어난 기상 이변과 암울함을 표현한 시 어둠을 남겼고요. 예. 또한 으스스한 날씨에 갇혀 이들이 만들어낸 작품들 후에 드라큘라 백작,
프랑켄슈타인 네. 오. 등으로 발전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예. 네, 이게 예상치 못한 기상이변, 당시 사람들은 매우 불편하고 힘들었겠지만 네, 무섭고요. 네, 덕분이라고 해야 될지 때문이라고 해야 될지 네, 명작이 탄생하게 됐는데 또 최악의 날씨 때문에 발생한 또 생겨난 탄생한 작품이 있다고요. 날씨 때문에 탄생한 명곡이 있죠. 안토닌 드보르작 네. 신세계 고향으로 아주 유명하죠. 신세계로부터. 예. 드보르작은 원래 이 체코 출신으로 미국에 왔다가 그의 대표적인 교향곡인 9번 신세계로부터를 작곡을 합니다. 네. 아마 되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유명한 같은데요. 곡이죠. 네, 그렇죠. 혹시 드보르작 신세계로부터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네. 좋습니다. 오, 이거 우리 흔히 조스 영화에 나오는 빠밤 빠밤 약간 음산한 느낌이 나는 것 같고, 네. 네, 좀 극적인 심상치 느낌이 나는 않아요. 것 같아요. 네. 폭풍 전야 느낌도 나고요. 네. 정말 좋은 노래입니다. 네. 원래 이게 이제 드보르작이 미국에 왔을 때 블리자드라고 불리는 최근에 이제 게임 이름으로 나왔는데 그게 예. 아니죠. 원래 블리자드는 아주 강력한 폭풍설입니다. 바람도 강하고. 근데 이 블리자드를 만나는데요. 블리자드는 이제 북극 지방으로부터 내려오는 한파 또 강한 폭설 또 바람 이런 걸 뜻합니다. 근데 이게 블리자드가 미국 동부 지방을 강타하면은 예전엔 일주 이상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예. 뭐 최근에도 올해 초에도 미국 동부 지원 연방 정부가 셧다운될 정도였죠. 그래서 이제 블리자드가 발생한 미국 동부 도시들은 눈 속에 파묻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방 정부가 셧다운되고요. 예. 이런 날씨로 인해서 미국 동부 지역의 집마다 지하실에 감자라든가 이런 비상식량을 챙겨 놓습니다. 동부 지역의 교통이 이제 두절되면서 꼼짝없이 집에 갇혀버리게 된 드보르작은 열흘 동안 네. 하루에 감자 한 개씩 딱 예. 먹어가면서 예. 대작 신세계로부터를 만들어냅니다. 네. 드보르작은 창밖으로 보는 강풍과 혹한과 폭설을 보면서 희망을 작곡해 나갔다고 하는데요. 대작이 만들어진 배경으로 갇힌 공간에서 같이 있던 사람들의 서로에 대한 인정과 배려가 아주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네. 아니 이 설명을 듣고 앞서 들었던 신세계로부터 다시 떠올려 보니까 정말 막 폭설이 내리치는 그런 상황이 연상이 네. 됩니다. 자, 이처럼 유명한 예술 작품들이 역설적에게도 최악의 날씨, 기상이변 때문에 탄생한 사례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즘은 또 미세먼지나 추위 때문에 야외보다는 실내 활동을 좀 선호하시잖아요. 네. 이렇게 실내에만 있는 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해요. 요즘 같은 겨울에는 우울한 기분을 겪는 이제 계절성 우울증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이게 네.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조량이 줄어들면서 멜라토닌이라고 불리는 신경 전달 물질 분비가 줄어들고요. 우울한 증상이 유발되는데 하지만 이거는 정서적인 요인보다는 일조량에 따라서 변하는 신체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해요. 네. 따라서 야외 활동을 좀 통해서 햇볕도 쬐고요.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면 상당히 빠르게 호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 요즘의 작품을 만드는 작가들은 후대에 어떤 작품을 남길지 궁금하긴 한데요. 네. 부디 좀 어둡고 칙칙한 그런 느낌은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